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휴학생이 늘어난 대학이 있는 반면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 시작 무렵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강원도 내 대학들은 일제히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2학기에도 이어진 원격 수업으로 부실한 수업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휴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8월 기준 올해 2학기 휴학생이 760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낀 대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은 들은 사례가 있고요. 반면 휴학생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대의 올해 2학기 휴학생은 1,323명. 지난해 같은 학기보다 163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개인 사정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개인 사정 같은 경우는 세부 사유 같은 게 작성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무슨 사유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휴학생이 준 이유는 뭘까? 휴학을 한다 한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업 스펙 쌓기를 위해 선택했던 해외 어학연수가 코로나19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코로나 불황으로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학생들의 휴학 판도도 대학교와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캠프롱터에 들어서는 국립전문과학관 설계비가 정부의 내년 예산에 포함되면서 건립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정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캠프롱의 대변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에 이어 또 다른 공모사업인 어린이과학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미군 숙소를 활용한 과학 캠프와 투어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까지 들어서면 캠프롱은 체험교육과 휴식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과학관과 더불어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함께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또 과기부에서 어린이과학관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서 과학관 공사는 2023년, 토양 복원 사업은 2024년에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될 전망입니다. 6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이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관이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 동네에 그 큰 공원이 하나 생긴다, 이런 기대감으로 아주 다들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16년째 방치된 국군병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일군지사 이전도 보상과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내년이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침체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원주 북부권의 변화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사업은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강원도와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무로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사 범위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도 해당하는 만큼 국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의 진술녹음제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의 올 상반기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4%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0.7%로 강원도보다 낮은 곳은 부산과 경남뿐이었습니다.
경찰청 진술녹음 제도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로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박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12일 확진돼 인천 서구 확진자로 집계된 30대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23명, 강원도는 2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에 스마일 실버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 실버 스티커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마크형 스티커와 뒤쪽에 부착하는 캐릭터형으로 구성됐습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강원 지역의 21개 현대 오일뱅크 직영 주유소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경찰관이 고위험시설인 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춘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춘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술값 계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이 싸움에 휘말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향토사 교육 활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고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문화원 등 지역사회와도 협력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주요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시공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공동 실시한 시공 실태 점검 결과 건설 현장 30곳 가운데 15곳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품질 관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안전 분야에 9건, 품질 분야 5건, 시공 분야 2건 등입니다. 원주국토청은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우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고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 의회는 태풍 피해 지역을 답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삼척시의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삼척시 의회의 보고서를 보면 임원항의 경우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가 잦고
앞으로도 재난의 우려가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방파제 보강을 국가항 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위험 지역을 우선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방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춘천시가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는 가꾸미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가꾸미 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민 참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가꾸미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꾸미 사업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식재까지 교육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강릉 제진간 단선 전철과 관련해 남강릉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물류철도 기능을 고려해 화물기지 클러스터를 강릉에 유치해야 하며 건설 비용도 강릉역 지하로 뚫을 때보다 20% 이하로 건설이 가능하다며 남강릉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 도당과 중앙당, 국토교통부에 남강릉역 건설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모두 강릉역을 통과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화천 지역 상품권이 할인 판매를 시작한 뒤 7억 원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뒤 모두 7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올해 화천군 지역 상품권 판매액은 97억 원으로 지난해 상품권 판매액 19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화천군은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63억 원이 지급된 것이 상품권 판매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2024년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6일 유니마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인형극 우호도시 연합인 아미아마 총회 원격 화상회의에서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